안녕하세요. 고전을 깊이 있게 파헤쳐주는 채널 법화치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아내가 시골에 있는 친정에 다녀올 때 남편이 어디까지 마중을 가나요? 여자들은 보통 친정에 가면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식재료 같은 거를 굉장히 막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짐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때 남편들이 과연 어디까지 마중을 나갔냐는 겁니다. 현관문? 아니면 아파트라고 했을 경우 아파트 출입구? 그렇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 예, 아니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역까지? 대부분 아마 아파트 입구까지 마중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옛날 남자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옛날 남자들은 아내 마중을 십리 밖까지 나간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보통요, 남편들은 아내가 이렇게 장거리 이렇게 여행을 다녀올 경우에 먼저 그 지나가는 거울일마다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내가 언제 거기 지나가니까 식사라든가 잠자리라든가 말 먹이 좀 잘 챙겨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십리 밖까지 이제 아내가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십리 밖까지 마중을 나가는데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 맛있는 다과를 챙겨서, 그게 뭡니까? 십리 밖까지 가서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상을 딱 차려서, 긴 여행길을 무사히 잘 다녀와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는,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떠세요? 참 옛날 남자들 인간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미암 유이친하고 부인 송덕봉의 사례를 통해서요, 조선시대 남자들의 아내 맞은 풍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8년 9월 8일이었네요. 예, 드디어 송덕봉이 이제 딸을 데리고 서울로 딱 올라옵니다. 당시 양반 부인의 행차는요, 굉장한 구경거리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거든요. 이번 송덕봉의 행차에도요, 그 송덕봉의 가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동원된 말이 23필이나 됐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맨 앞에 송덕봉의 가마를 타고 가고 거기에 뒤로 말이라든가 노비들이나 아니면 자식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자식들을 해서 이렇게 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 부인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다 나와서 어떤 양반 부인이 저렇게 갈까 하고 전부 다 구경을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 양반 부인의 행차는 대단한 구경거리였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요, 전라도 송덕봉이 고향이 전라도 담양이거든요. 전라도 담양에서 이 서울까지 오는 길은요, 보통 경로를 쭉 제가 경로를 추적해 보면은요, 일단 담양을 출발해 가지고 옥과 순창, 임실, 뭐 삼내, 여산, 은진, 니산, 광정, 그리고 뭐 공주, 천안, 직산, 진이, 수원, 용인, 판교, 여기를 쭉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기도 3도를 지나왔죠.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됐냐면요, 담양에서 서울까지 12일,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약 한 15일, 반 달을 서울까지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그리고 이 덕봉은 그때 서울에 이제 다 왔을 때쯤 해서 한강 건너편에 있는 양재역에서 드디어 이제 미암한테 편지를 써서 가마와 가마꾼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일단 멈춰서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어떠냐면요, 호남에서는 날씨가 따뜻하여 옷을 가볍게 입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마에 탈 수 있었어. 이젠 날씨가 추워져 옷을 두텁게 입었기 때문에 함께 가마를 탈 수가 없어. 딸이 말을 타며 곤란을 겪고 있으니 빨리 가마를 보내주시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한 가마에 덕봉하고 딸이 둘이서 함께 올라왔는데 이제는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니 너무 번잡스럽죠. 그래서 가마와 가마꾼을 하나 더 보내서
따로따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당시 남쪽 지방에 사는 양반 부인들은요, 이렇게 말이나 가마를 타고 양재역이라든가 그 부근에 있는 과천원에 도착해서요, 말이나 노비들한테 정심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가마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덕봉은 이 한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가마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편 그때 미암은 어떻게 됐었느냐? 미암은 부인 송덕봉의 편지를 받고요, 가마와 가마꾼을 이제 차려서 먼저 보낸 뒤에 선수 이제 말을 타고 한강변 용산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십리박까지 마중을 나간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따라가는 노비들 손에는요, 본인이 미리 준비하거나 또는 일가 친척들이 보내온 떡과 과일 같은 이 다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변 나루터로 딱 갔더니 의정부의 서리와 하인들이 덕봉 그 일행들, 그러니까 미암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대하게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미암이 미리서 부탁해 놓은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어때요? 더욱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가족들을 곧 만난다라는 그 기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암은 한수 더 뜹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직접 배를 얻어 타가지고 한강 건너까지 가서 남쪽 나루터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쭉 하나둘씩 이렇게 연달아서 도착을 하죠. 그때 맨 먼저 이제 누가 오겠어요? 역시 남자들이 빠르겠죠. 아들하고 사이가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곧 있어서 이제 덕봉하고 딸의 가마가 차례대로 오고, 그 이후로 이제 말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미암은 굉장히 이제 반갑게 하면서 달려가 가지고 어때요? 자식들의 손을 잡고 다들 무사히 도착했으니 참으로 다행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드디어 이제 미암이 부인 송덕봉의 손을 잡고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건너는 장면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때는 조선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어떠냐면요, 미암은 아내의 손을 잡고 다과를 나눠 먹으면서 배를 건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 그 날짜의 일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부인과 상대하여 다과를 먹으면서 강을 건넜다. 이게 진짜 실제 일기에 딱 있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 또 그런 부모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곁에 있는 딸 은호음이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질투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별꼴이야. 배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막 티를 내는 거야, 막 하면서 질투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암 일가족이 무사히 한강을 건너니까요, 의정부에서 아까 장막을 치고 있었다잖아요. 거기 밑에서 정심을 차려주고, 조금 있으니까 또 미암이 근무하는 홍문관에서 또 약간의 음식 대접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독을 풀어주는 거죠. 한 오후 3시쯤 됐을까요? 3시쯤에 미암이 이제 딸과 부인과 딸의 가마를 인도해서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서울은 성곽을 딱 중심으로 해서 성 안에 시가지하고 성 밖에 들판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시가지에는 궁궐이라든가 뭐 관공서라든가 시장, 주택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성 밖의 들판에는 여느 농촌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개발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논이나 밭, 수풀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암 일행은 오후 5시경에 남대문을 지나서 중구 장통방, 지금의 종로 1가쯤에 있는 집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안주인 송덕봉이 이제 드디어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집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미암은 십리박까지 마중 나가서 가족들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